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12년 만에 신우 때문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현재는 10살 아들과 둘이 살고 있고요. 남편과는 그닥 좋지 못하게 헤어졌기에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사실 밀려있는 양육비 때문에라도 연락을 한번 할까 또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우리 아들 키울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싫어 죽겠는 남편이랑 굳이 연락을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그러는데 계속 양육비가 밀리면 법적으로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하길래 지금 생각으로는 그냥 나중에 적금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때 가서 법으로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 욕심 많고 어리석은 집구석에서 벗어난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요. 3년 정도 지나니까 혹시나 저 같은 일을 겪은 여자가 또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머리털 나고 사연을 처음 써보게 되었는데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신우 때문에 남편과 원수지간이 되어 이혼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알려드릴게요. 저희 신우로 말할 것 같으면 남편의 누나로 저에게는 손이 신우였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머리가 좋아 참 똑똑한 사람이었는데요. 참 희한한 건 공부머리는 너무 좋은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최악의 타입이란 게 문제였어요. 자기가 학벌이 좋다 보니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는데요. 아주 환장합니다. 솔직히 저희 부부는 신우가 준 재벌 남자랑 결혼한다고 설치기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평범하게 잘 살았거든요. 신우가 제 남편 허파에 바람만 넣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이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크고 작은 부부싸움이야 꾸준히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었겠지만 다들 그 정도는 겪으면서 살잖아요. 게다가 저희 부부 사이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도 있었으니 아들 생각해서 이혼은 할 생각이 없었는데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아주 사람이 횟가닥 돌아서 가정을 지키려 노력하는 저에게 자기, 우리 누나한테 열등감 있니? 사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어? 우리 누나도 가족이잖아. 그럼 우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도와야지. 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열등감은 무슨 가족 전체가 허황된 꿈에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전혀 감조차 잡지 못했는데 어쩌겠어요.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 이혼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리하여 저라도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아들을 데리고 이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제 결정은 훗날 조상님이 도운 신의 한 수였어요. 아니,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였는데 그들은 자기들도 재벌집과 사돈을 맺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짓 희망에 자기들 인생을 송두리째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죠. 그리고 그 일로 신우는 자기 때문에 망한 가족들을 외면하고 혼자 살겠다고 잠수를 타버렸다고 했는데요. 이 사연을 그 못된 신우가 꼭 듣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부터 저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궁금하실 것 같으니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가 그 집 구석에 시집가게 된 이야기를 해야 하니 저랑 남편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요. 저랑 남편은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왜 사람을 처음 소개받기 전에 대략의 그 사람의 정보를 듣잖아요. 남편과 저는 서로 비슷비슷한 조건의 사람이었어요. 스카이는 아니지만 서울에 위치한 4년제 나름 이름 있는 대학을 나왔고 둘 다 대기업 계열의 탄탄한 회사를 다녔는데 둘 다 홍기가 찬 나이라서 결혼에 관심이 많았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시집 장가가고 회사에서도 제 또래들을 결혼을 한다며 청첩장을 돌리던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연애도 하지 않고 있던 저라 살짝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받은 가뭄의 단비 같은 소개팅 제안이었고 저는 좋다고 나가 남편을 만났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3살 차이로 대화가 잘 통했는데 부부가 될 인연이라 그랬는지 첫 인상도 나쁘지 않았죠.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만나다 보니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도 연애를 쉰 지 오래되어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둘 다 서로 좋게 봤기에 사귀게 되었죠. 그리고 나이도 그다지 어리진 않았기 때문에 나름 성숙한 연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1년이 지났을 즈음부터는 둘 다 결혼을 염두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2, 3년 잘 만난다면 결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호화로운 연애보다는 소박한 연애를 즐기며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으로 하곤 했는데 그런 부분도 남편과 저는 잘 맞았어요. 대체로 남편이 제 의견을 다 들어줬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죠. 저 역시 제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이 좋았거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3년 5개월 연애를 끝으로 결혼했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 이미 남편한테 누나가 있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는데요. 누나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외고를 나와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Y대를 나왔고 같은 이름의 대학원까지 나와 집안의 자랑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저도 와 멋지다. 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 처음 봐. 라며 신우를 엄청 좋게 봤어요. 솔직히 멋있다고 부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보게 된 신우는 사람이 참 별로였는데요.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눈빛부터가 저를 아주 깔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싫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저보다 많다고 해도 저도 어른인데 무례하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신우는 당시 별다른 직업도 없이 집에서 놀고 있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한심하기 짝이 없었는데 듣자 하니 다녔던 회사마다 사람들과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놓고 신우는 진짜 수준 안 맞아서 같이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무식한 주제에 왜 그렇게 아는 척을 하고 사람을 가르치려 하던지 꿀 같지 않아서 그냥 관뒀다니까? 지가 감히 학사 주제에 나한테 뭘 가르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폄하했는데요. 누가 저 소리를 듣고 참겠어요. 그러니 그런 인성 논란으로 다니는 회사마다 왕따를 당했고 또 그 꼴은 못 보겠는지 신우가 더럽고 치사하다며 사표를 던졌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십 군데의 회사에서 사표를 낸 화려한 이력 때문에 나중엔 다른 회사에서도 채용을 꺼리는 것 같았어요. 워낙에 좁은 바닥에 경력을 숨기고 높은 학력으로 회사에 들어간다 쳐도 며칠 되지 않아 소문과 함께 또다시 그 나쁜 습관이 튀어나왔으니 어찌 보면 신우는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판 꼴이 되었죠. 그럼 반성이라도 하고 그 좋은 머리로 다른 공리를 해야 할 텐데 신우는 늘 불만만 가득했죠. 레퍼토리도 늘상 같았고요. 자기처럼 석사까지 한 사람이 학사받은 사람들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일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자기는 무슨 특별 대우라도 받아야 한다는 듯 떠들고 다녔는데 저도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을 듣게 되어 당황했었죠. 내가 말이야 석사까지 따고 저것들이랑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똑같이 일을 하는 게 맞는 거냐고. 아니 그렇잖아. 고졸 대졸이 얼마나 차이가 큰데. 그럼 학사랑 석사도 그 차이가 더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나 참 진짜 답답해서 돌아버릴 것만 같아. 이건 뭐 다들 자격지심만 쩔어서 일부러 나한테 함부로 한다니까? 라고 했는데요. 저는 저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전에 남편한테는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남편도 이런 말까지 하긴 창피하니까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저 역시도 결혼 초반에는 신우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 공부를 오래 한 걸 높이 샀는데요. 그렇다고 나는 너희들에 비해 많이 배운 대단한 사람이니까 특별 대우해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우는 정말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시부모님도 자기 딸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지 못하셨는데 아니 오히려 자기 딸은 뭐라도 큰 일을 해낼 사람이라 굳게 믿는 눈치더라고요. 그리하여 자기들은 똑똑한 딸 덕에 호강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들 딸이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능력 있는 사위 등골 파묻고 싶다는 걸로 바뀌더군요.
자기들도 자기 딸을 저렇게 키웠는데 그저 그런 사이를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셨는데 그런 거 보면 남편이 신우처럼 공부를 잘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남편도 공부를 제법 해서 신우처럼 좋은 대학에 들어가 석사까지 했다면 며느리에 대한 눈높이도 하늘 높은 줄 몰랐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남편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으셨기 때문에 비슷한 스펙의 저를 반대하지 않으셨는데 결혼 생활 중에도 시부모님과도 갈등은 없었거든요. 다만 신우랑은 늘 불편한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왜 아니겠어요? 신우 눈에는 제가 마냥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옳게 나온 대학이 어디라고 했지? 나는 서울에 대학이 많다고 해도 잘 모르겠더라. 아, 그러세요? 저 땡땡대 나왔어요. 그래? 거기 4년제인 거지? 그럼 지금 회사에서는 연봉이 얼마야? 그 대학 나오면 대기업에는 못 들어가는 거지? 못 들어간다기보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아서 지원했는데 그리고 굳이 따지는 것도 웃기지만 저희 회사 대기업 계열사라 대우는 비슷해요. 그래도 계열사가 계열사지 대기업은 아니잖아. 사람들이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알기는 해? 그럼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이 다니는 회사도 그렇고요. 나는 그래도 전통 계열이 좋더라. 신라시대 골품제를 생각해봐. 진골이 아무리 지들이 높다고 설쳐도 성골 앞에서는 반개잖아. 그러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하긴 이건 내가 내 동생한테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더라. 그렇지. 안 그럼 개나 소나 다 스카이 가겠지? 이런 식으로 골품제까지 들먹이며 사람을 아주 대놓고 무시했는데 세상에는 저희 신우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잘난 사람들도 정말 많을 텐데 그 사람들도 다들 저런 마인드를 갖고 살까요? 솔직히 저도 인서울 4년제 나와 번듯한 회사 다니는데 막말로 고학력이지만 백수인 신우한테 무신당한다는 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게다가 신우는 그 스펙에 시부모님에게 용돈 받아서 살고 있었는데 제 눈에는 그런 신우가 더 한심스러워 보였거든요. 거기에 자기 주제도 모르고 취향이랑 눈은 왜 그리도 머리 꼭대기에 붙었는지 비싸고 이름 있는 것만 밝혔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인물이 어마무시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제 눈에 신우는 절대 미인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그 좋은 머리로 자기가 뭘 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고 그저 남보기 좋은 것만 따져댔는데 보고만 있으면 답답했죠. 하지만 손아래 신우도 아니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이나 시부모님에게 신우에 대해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그걸 나중에 제가 자기 누나한테 꿀리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건 줄 알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줄도 모르고 불만이 가득해 배려를 해준 건데 제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은 꼴이 되었죠. 그리고 신우는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은근히 남자도 좋아하고 늦어진 만큼 남들 보기 번듯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싶어 했는데 하루는 백수 생활을 청산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대기업에는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할 때 아무리 학력이 좋아도 직업이 없으면 가입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기업에 다니는 능력 있는 여자로 어필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는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대기업 취직도 쉽진 않았죠. 아무리 석사까지 했다고 해도 어리고 똑똑한 신입생 지원자가 많은데 업무 경험도 별로 없는 나이 많은 신입을 누가 원하겠냐고요. 그러니 그것도 쉽진 않았는데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눈을 낮춰 뭐 중소기업에 취직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도 형님이 잘하셨다 생각했는데요. 다른 가족들은 아니었어요. 그 학력에 그런 시시한 중소기업이라니 우리 딸이 또 우리 누나가 너무 아깝다고 아쉬워했는데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신우가 저런 건 어찌 보면 집안 분위기에도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이유가 어찌됐든 신우가 그렇게 일해서 돈을 벌고 결혼을 한다면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신우를 자주 볼 일도 없고 이 답답함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오지랖 넓게 아는 사람들 물어물어 남자도 소개해봤네요. 나름 학력이나 조건을 맞춰본다고 신경을 많이 써서 자리를 주선했지만 돌아오는 건 불만뿐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남자를 자기한테 소개할 수가 있냐고 저더러 자기를 무시했다고 입에 거품을 물더라고요. 울케, 지금 나랑 장난해? 그 남자 연봉이 얼만 줄 알아? 내가 참 기가 차서 꼴랑 1억 조금 넘더라. 그걸 나누기 12 해봐. 월급이 얼마겠어? 그리고 키도 그래. 남자가 180은 기본 아닌가? 게다가 그 남자 국산차 타더라. 내가 정말 표정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형님, 그래도 그 남자 제가 알기로 집안도 좋고 형님처럼 와이대 경영대학원까지 나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사업할 거라서 지금은 이 회사 저 회사 경험 쌓는 중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연봉이 1억이면 엄청 높은 거죠. 높긴 개뿔. 그럼 사업을 성공시킨 다음에 나를 소개시켜 주던가. 형님도 참, 그 정도로 잘 나가면 그땐 그 사람도 형님 말고 더 괜찮은 여자 찾겠다고 하죠. 막말로 남자들이 능력 있으면 젊은 여자 만나려고 할 텐데. 뭐야? 왜 이렇게 지금 나 나이 많다고 매기는 거니? 이 봐봐. 꼴에 나를 무시하고 있네. 옳게, 나 석사까지 한 여자야.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학교 아니고 스카이. 스카이 모르니? 아, 저런 말까지 듣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신우한테 들들 볶이며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고 또 자책했어요. 그리고 다짐하기를, 내가 앞으로 절대 신우한테 남자를 소개하나 봐라 이를 부득부득 갈았는데, 그렇듯이 눈이 정수리에 가서 붙었으니 어느 남자가 성에 차겠냐고요. 게다가 막말로 잘생기고 키 크고 집안 좋고 능력 있고 서울에 자가 있으면서 외제차까지 있는 남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나이 많은 저희 신우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하지만 자기 학력만 믿고 사는 신우는 전혀 그런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냥 조용히 우리 신우는 시집가긴 글렀구나 생각했죠. 그런데 집신도 짝에 있다고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제가 이혼하기 1년 전에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고 신우가 설레발을 치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집안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경사가 났다고 시어머니가 좋아서 저한테까지 다 전화를 하셨는데, 사실 자기 딸이 나이는 점점 차고 그나마 다니던 중소기업도 끝내는 때려치고 용돈 타령 은하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양심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게 신우는 아무리 학벌이 좋다고 해도 결혼 시장에서도 재혼 자리 아니면 해볼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 살짝 포기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것도 조건이 너무 좋은 남자를 신우가 만났다며 시어머니가 기뻐하셨는데요. 그러니 저에게 주말에 시간을 비우라고 하셨어요. 그 남자가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저도 어안이 벙벙하긴 했는데 나름 좋은 소식이니 저도 기뻤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떤 눈먼 조건 좋은 남자가 저희 신우한테 빠졌나 보다 생각했죠. 그러면서 살짝 어딘가에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혼자만의 생각은 했었더랬는데요. 막상 시댁에 가서 그 남자를 보니 아주 훤칠하더군요. 신우 이상형대로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았는데 넉살은 더 좋았어요. 들어보니 신우랑 동갑이었는데 부모님이 부동산 투자로 준 재벌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투자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부모님 사업들까지 물려받아 본인이 관리할 거라고 했는데요. 입고 있는 옷부터 시작해 시계, 구두, 자질구레한 벨트, 지갑까지 모두 명품이었어요. 거기에 시댁에 인사를 온다고 가져온 선물도 입이 떡 벌어졌는데 한우 선물 세트에 꽃바구니, 과일바구니, 케이크에 최고급 양주까지 싸들고 와서 신우 어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신우 모습이 벌써 결혼해서 사모님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날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좋았어요. 무엇보다 신우가 그 남자를 엄청 좋아했는데
아두 본드를 붙여놓은 듯 그 남자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더군요. 저는 신우의 그런 모습을 그때 처음 봤어요. 자기야, 물 줄까? 손수건 필요해? 불편하면 말만 해. 내가 다 해줄게. 오늘 일 많아서 피곤했지? 엄마, 우리 피로회복제 같은 거 없나? 아니면 아빠 먹는 홍삼이라도 좀 가지고 와. 이런 여우짓을 했는데 맨날 잘난 척만 하는 모습을 보다 저런 모습을 보니 저는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다 그 남자가 전화가 걸려와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궁금한 나머지 제가 먼저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헛기침을 하면서 신우한테 눈치를 주는 것 같았는데 신우는 개의치 않았는지 혼자 신나서 얘기해줬죠. 무슨 애도 아니고 채팅에서 남자를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어떤 리액션을 해야 하나 잠시 동안이지만 멍해져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그랬어요. 무슨 준재벌이 채팅으로 여자를 만나. 누나, 제대로 알아보고 사람 만나는 거 맞아?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다 해주니 속이 시원한 거 있죠. 잘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왜 채팅으로 이성을 만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집안 대 집안끼리 결혼을 하든가 아니면 누군가 전문적으로 매칭을 해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도 남편처럼 신우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남자를 만나 사기라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이미 자기가 다 확인했다면서 자기가 지금 만나는 남자가 준재벌이 맞다고 했는데요. 도대체 뭘 확인했다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죠. 형님, 뭘 어떻게 확인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단지 형님이 남자를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우리 그의 집도 가봤고 사무실도 가봤어. 그리고 아까 못 봤어? 하고 다니는 거 봐. 저런 건 흉내 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남자를 못 만났지? 그동안 얼마나 연구를 했는데. 연구요? 아니 무슨 연애를 연구로 해요. 근데 다 좋은데 형님.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면 더 안전하다고. 조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울케, 지금 나한테 훈수 두는 거야? 진짜 웃긴다. 그래, 울케가 나보다 먼저 연애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너무 오버하지 마. 나 울케보다 배운 여자거든? 누나도 참, 이런 문제에 누가 더 배우고 덜 배우고가 왜 중요해. 이 사람은 누나 걱정돼서 그러는 거잖아. 누나가 10대도 아니고 누가 그 나이에 채팅으로 남자를 만나냐? 야, 너까지 이렇게 깽판 칠 거면 그냥 가. 니들은 내가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게 배 아픈 거지? 왜? 나는 이렇게 계속 있다가 노처녀로 늙어 죽을 줄 알았는데 너무 괜찮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깜짝 놀랐냐? 두고 봐. 앞으로는 더 놀랄 거다. 내가 우리 여보랑 결혼해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사는지 두 눈 뜨고 잘 지켜보라고. 엄마 아빠도 그래.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결혼만 하잖아? 재벌 사회가 생기는 거야. 좋지 않아?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어? 내가 저 사람을 채팅으로 만났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저 사람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그리고 나 정도 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만났지. 그때 저 사람도 그러더라. 그냥 호기심에 해본 건데 어떻게 나를 여기서 만나게 됐냐고. 우리 둘 다 완전 신기해했어. 이건 운명이야. 저는 신우가 들떠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건 답도 없다는 걸 단번에 알았어요. 신우는 그냥 홀랑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니 부디 신우가 데려온 저 남자가 사기꾼만 아니길 바랄 뿐이었는데요. 솔직히 저 때까지는 저희로 제가 이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렇게 신우가 신분 상승이라는 욕망에 쏘아올린 작은 공은 저희 가정을 파탄내기 시작했는데 그 남자가 끌고 다니는 차가 롤스로이스? 뭐 그런 유명한 차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면허도 없고 차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저희 남편이 죽기 전에 꼭 사고 싶은 그런 차라며 남편이 전과는 다르게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이 인간이 왜 저러나 싶었어요. 솔직히 창피하더라고요. 그만 좀 해. 사람이 왜 이래 없어 보이게.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없는 게 맞아. 자기야, 이 차가 얼만 줄 알아? 세상에나
우리 누나가 진짜 재벌 남자를 만난 게 맞나 봐. 마냥 의심만 할 게 아니네. 차 하나 봤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다 사기꾼이면 어쩌려고. 아까 형님 못 봤어? 남의 말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 좋아해서 그렇지.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잖아. 우리는 뭐 안 그랬나? 그러지 말고 그냥 좋게 생각하자. 우리 누나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 만나서 시집가면 그게 제일 좋지. 왜? 자기 배 아파서 그래? 우리 누나가 영영 시집도 못 가고 저러고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사람을 뭘로 보고? 누구보다 형님이 시집가길 바라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래야 형님도 내 마음을 알지. 그래, 그럼 자기는 매형이 사기꾼이 아니길 빌어. 그게 우리 가족의 전부 회피한 일이네. 남편은 신우가 만난다는 남자의 차를 보더니 한순간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신우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신우의 남자는 종종 저희 부부를 초대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불편해서 싫었지만 남편이 자주 보면 사기꾼인지 아닌지 더 잘 알 수 있지 않냐며 초대를 하는 족족 나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오라는 약속 장소를 가면 매번 입이 떡하고 벌어졌는데 저는 머리털 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식사나 술값도 몇백씩 나오는 상상 초월이었는데요. 신우가 아주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그러니 남편도 덩달아 신이 났는데 나중엔 우리 매형하고 혼자 신이 났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자기가 준 재벌 매형이 생긴다고 자랑까지 하고 다니는 모양이었는데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어쩌다 저리 됐나 살짝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작작 좀 해. 진짜 창피해서 못 봐주겠네. 그러다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라며 남편한테 한 소리 하기도 했는데요. 남편은 그때부터 저더러 제가 자기 누나를 부러워서 샘는다고 몰아갔어요. 자기 평소에도 우리 누나 싫어했잖아. 누가 우리 누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냐고 은근 막말도 많이 하고. 근데 전세 역전되니까 마음이 좀 그러냐? 심부 좀 곱게 써. 자기도 우리 누나가 시집 잘 가면 좋지 뭐. 이렇게 콩고물도 떨어지고 나는 좋은데? 이렇게 말하는데 진짜 사람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남편한테 실망하고 있을 즈음이었는데요. 남편은 그 뒤로 신우의 남자친구를 매형이라고 부르며 엄청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남자만 보기로 했다며 나간다거나 1박 2일로 골프를 필드를 나간다거나 하며 허파에 바람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젠 제가 신우를 걱정할 게 아니라 남편을 걱정해야 할 판이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별걸 다 걱정한다며 자기는 보기 좋고 시부모님도 좋아한다며 저더러 극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영민이 걔도 지 매형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걔가 어릴 때부터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자기한테 도움될 것 같으니까 미리서부터 줄 서는 거지. 올케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설친다. 라고 저를 또 무시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저 헛바람만 될 뿐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일로 남편과도 몇 번을 싸웠는지 몰라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뭐라고 하면 평소에 남편은 제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는 전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무슨 모임에서는 파트너까지 소개해 1박 2일로 여자랑 놀다 오기도 했는데 제가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그걸 알고 한바탕 뒤집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냥 놀기만 한 파트너야. 스킨십을 한 것도 아니고 연락처를 주고받지도 않았어. 그냥 게임만 했다니까. 재벌들은 다 그렇게 논대. 라며 대수롭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요. 맹세코 제가 의심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는 거야? 입장 바꿔서 내가 남자 파트너랑 그렇게 놀다가 왔다면 자기는 그렇구나 하고 믿을래? 아니 내가 속일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증거도 안 남기지. 나 바보 아니다. 내가 떳떳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가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해. 믿고 안 믿고는 자기 자유지. 근데 나는 당당해. 이렇게 남편은 자기는 떳떳하다며 저한테 그 이후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확실히 신우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다니면서부터 사람이 변했는데 나중에 또 신우가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해서 가보니 제 남편이 그 남자의 운전기사인 양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운전할 수 있어 좋다고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고 했는데 정말이지 그 꼬라지가 바보처럼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냐고요. 제가 있을 때도 이 정도면 제가 없을 때나 시간이 더 많이 지나 더 편해지면 저 남자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할까 걱정이었는데 그런 와중에 신우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참 웃긴 게 결혼 준비를 한다면서 상견례도 없이 바로 결혼 날짜를 잡더라고요. 뭐 말로는 그 남자 쪽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무조건 예비 며느리와 사돈에게 맞추겠다고 하셨다는데 시어머니는 안사돈과 통화는 한번 했다면서 집이며 결혼식장 같은 건 전부 자기들이 준비할 테니 남 보는 눈도 있으니 혼수랑 예단만 신경 써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혼수와 예단 리스트라고 문자로 보냈다는데 세상에나 대충만 훑어봐도 억소리는 나오는 게 생겼더라고요. 밍크부터 시작해서 명품 회사를 차릴 건지 가방, 옷, 신발 거기에 양말까지도 리스트에 있었는데요. 신우 말로는 재벌들은 다 그런다고 골빈 소리를 하더군요. 거기에 골드바 뭐 그런 것들도 적혀 있었는데 저도 결혼을 해본 사람이지만 전부 다 생소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혼수를 해줄 만큼 시댁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딸을 부잣집에 시집을 보내야 한다는 시부모님의 집념은 대단했죠.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 리스트를 빠짐없이 준비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날짜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예비 아주버님이 해외 출장 일정이 잡혔다고 했는데요. 중요한 해외 투자처라며 자기가 안 가면 일이 안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서 그때 공항 갈 때 운전을 제 남편한테 부탁했는데요. 저는 옆에서 팔짝 뛰며 거절하라고 했지만 남편은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겠다고 했어요. 출장 일정이 일주일 정도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그 차를 남편더러 자유롭게 써도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남편이 넙죽 엎드려 좋다고 한 건데 저렇게 벨도 없는 인간이었나? 오만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차가 뭐라고 저렇게 사람이 자존심도 없이 저러나 어디 가서 내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도 쪽팔렸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저에게 예비 아주버님 배웅해주러 같이 가자고 했을 때도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일에 공항에 다녀온 남편은 그 차를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하루 종일 싱글벙글이었는데 행여 누가 문콕이라도 할까 아니면 긁고 도망이라도 가진 않았을까 전전긍긍했는데요. 그렇게 저희 집 주차장에 그 차를 모셔놓고 생각나면 내려가서 차 한번 보고 닫고 광내고 아들한테도 생전 귀찮아서 얘기도 하지 않던 교회로 나가서 자전거를 타고 오자고 아들한테 졸랐어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그러다 남의 차 사고로 더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 한 소리 하기도 했는데 이럴 때 아니면 자기가 저 차를 언제 끌어보겠냐고 제 아들보다 남편이 더 어린애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런 모습에서 정이 떨어져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이혼하게 된 결정적인 일은 그 후로 4일 뒤였어요. 곧 있으면 귀국을 해야 하는 예비 아주버님이 자금 문제가 터져서 귀국은 물론이고 당장 결혼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신우한테 SOS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만나기로 한 해외 투자처가 사기였다면서 여기서 펑크가 나면 도미노처럼 줄줄이 자금 문제로 큰일이라고 했는데 자기 부모님 돈까지 몽땅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집안 자체가 망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다만 첫 고비만 넘기면 자기가 귀국해서 건물과 사업을 일부 정리해서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미 혼수며 예단 준비를 거금을 들여 끝내놓은 신우는 혹여라도 시집을 못 가게 될까봐 안달복달이 나셨어요. 그리하여 저희 부부한테도 시댁으로 오라며 호출을 하신 건데요. 그때도 말도 안 되는 강요를 받게 되어
저는 남편이랑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이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큰일 났다. 우리 정서방이 해외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기꾼을 만나서 고초를 겪고 있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옳게, 머리가 안 돌아? 왜 바로 못 알아듣고 그래? 지금 우리 그이가 오랫동안 공들인 투자를 사기를 당했다고. 거기서 자금에 구멍이 나서 국내 사업도 휘청하게 생겼다니까? 누나, 정말이야? 그럼 우리 매형 망해? 그럼 차도 넘어가는 거야? 너는 지금 이 와중에 차가 걱정이니? 우리 남편 어쩌니? 그래서 하는 말인데, 니들 아파트 말이다. 그거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 않았니? 네? 어머니, 갑자기 저희 아파트는 왜 물으세요? 설마 저희 아파트 팔아서 돈 해달라는 거 아니시죠? 저희 이제 3년 살았어요. 올케, 좀 도와줘. 아니, 올케도 잘 생각해봐. 이건 투자하는 거야. 이번 일만 잘 해결되잖아? 그럼 나 시집 가는데 문제 없고, 그럼 나랑 우리 그이가 그 집보다 더 비싼 아파트 사주고도 남지. 형님, 저는 그런 말 안 믿어요. 그리고 이제서 하는 말인데, 저는 그 사람 사기꾼 같다고요. 뭐라고? 옳게나 웃긴다. 우리 그이가 비싼 밥 사주고 술 사줄 때는 잘만 받아먹더니 우리 그이가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사기꾼 같다고? 어떻게 인간이 그래? 형님, 정신 차려요. 어차피 아직 식 안 올렸고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요. 이러다가는 온 식구가 다 죽는 수도 있어요. 시끄러워. 식만 안 올렸지 정서방은 이미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어. 내가 그 혼수랑 예단하느라 빚을 얼마나 졌는데. 너는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하니? 됐고. 이건 우리 가족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해. 그러니까 니들은 니들 아파트 팔고 가지고 있는 돈 죄다 끌어서 10억 만들어 와. 지금 당장 2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니들 할당은 10억이다. 니들 아파트만 팔아도 어느 정도는 되잖아. 말도 안 돼요, 어머니. 저희가 왜 형님 시집 보내기 위해서 어렵게 장만한 집을 팔아요? 경미애미야, 진정해라. 이번 일만 넘어가면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니들이 손해본 건 해결해 줄게. 지금은 네 신우 결혼하는 게 우선이니까 협조 좀 부탁하마. 싫어요. 말도 안 돼요. 옳게, 진짜 너무한다. 좋아, 내가 약속할게. 각서라도 써달라고 하면 써줄게. 10억 만들어주면 1년 안에 20억으로 갚는다고. 뭐? 20억? 누나 정말이야? 그래, 네 매형 재력이면 1년이 뭐야. 6개월도 안 걸려. 왜 이렇게들 간이 작아? 이래서 소시민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나서 말이 안 통한다니까? 저는 신우의 말도 안 되는 소시민 타령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절대 우리 집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못을 박았는데 다행히 저희가 아파트를 장만할 때 공동명의로 해놔서 남편이 아무리 20억에 혹했다고 해도 혼자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 남편은 집에 와서도 저를 달달 볶기 시작했는데요. 이거야말로 로또라며? 사람 어려울 때 제대로 한번 도와주고 두고두고 보상받는 거야. 이참에 매형차도 나한테 줄 수 있어. 라며 호파에 바람이 잔뜩 들었더라고요. 저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장담하던 게 네 누나 꽃뱀, 아니 방울뱀한테 물린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했어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자기도 다 알아봤다고 큰 소리를 치더군요. 이 인간이 알고 보니까 매형 하면서 그 남자 말에 홀려 저 몰래 신용 대출을 받아 몇 군데 투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꼼꼼히 알아보고 했다며 자기 매형이 준재벌의 유능한 투자 사업가라고 하던데 저는 남편의 말에 경악했어요. 저희가 맞벌이인 만큼 경제 관리는 각자 알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200만 원씩 생활비와 적금 낼 돈을 공동통장에 입금하면 그 나머지 돈은 알아서 쓰고 있었는데 이 인간은 그동안 갖고 있던 돈도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고 저 몰래 그 빚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긴 이제 와서 느낀 건데 남편은 걸핏하면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택시비 5만 원만 달라고 하는 날도 있었고 금방 준다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빌려가기도 했는데 왜 돈이 없다고 저런 말을 했는지 순간 이해가 다 됐어요. 저는 원래 돈에 있어서는
남편한테 간섭을 잘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번 달은 지출이 많아서 돈이 부족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럼 또 월급 받아서 돈을 곧잘 갚으니 별 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점점 빌리는 돈 액수가 커졌는데 그때는 살짝 어라? 하며 의심이 가긴 했어요. 제 딴에는 예비 매제를 만나 지출이 늘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지출이 아니라 투자한다고 대출받아 쓴 돈이라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을 뿐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 이번에도 10억을 벌 수 있는 기회라며 집을 당장 팔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봤는데 저희 아파트를 팔면 9억 정도에 넘길 수 있고 그 돈으로 집 대출금 남은 걸 갚아도 7억 넘게는 만들 수 있다며 나머지 부족한 건 제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10억을 채우자고 했는데 남편이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소름이 끼쳤어요. 물론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렇잖아요. 그럼 집 팔고 빚 내고 그 이후에는 시댁 들어가 사는 건데 제가 왜 신우 때문에 시집살이를 하면서 빚이나 갚고 살아야 하는 건지 생각만 해도 질색이었어요. 남편은 고생은 짧고 행복은 길다고 했지만 저는 전부 개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렇게 그날 아주 맹렬하게 싸웠는데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남편은 그만두지 않더라고요. 급기야 자기는 무조건 10억을 더 벌어야겠다고 싫으면 이혼하자고 했는데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진심이냐? 이거 분명 가족 전체가 알거지되는 사기라고 제가 아무리 뜯어말려도 의심병 있는 저만 빠지라며 이혼 서류까지 들고 나타났는데 이쯤 되니 이건 아무리 말려도 될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애는 어떻게 할 거냐 최후의 수단을 썼는데 이 인간은 돈 앞에서 부성에도 없는지 애는 저더러 키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당장은 힘드니 양육비를 못 주지만 자기가 20억이 생기면 그땐 일시불로 양육비를 주겠다고 큰 소리도 쳤는데 저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전속결로 이혼을 진행했는데요. 합의 이혼이다 보니 이혼은 무척이나 간단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애는 갑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고 하니 살짝 위축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혼한다는 것보다 아들아이 마음 케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했어요. 아직 초등학생이라고는 하나 요즘 애들이 정서적으로 워낙 빠르다 보니 이게 훗날 상처가 되어 진짜 사춘기 때 저도 아들도 힘들 것 같아 저는 진심을 다해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저는 숨기는 것 대신 이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집까지 팔아 할머니 댁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엄마는 이혼하게 되었다고 혹시라도 아빠랑 살고 싶으면 엄마가 얘기를 다시 해보겠다고 설명을 하니 자기도 아빠랑 둘이 사는 건 싫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저희 아들도 자기 고모를 무척이나 싫어했기 때문에 고모 편을 드는 아빠에 대해 실망이 큰 듯 보였는데 저는 그런 아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어요. 아빠의 빈자리를 엄마가 전부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엄마가 아빠 몫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손가락을 걸었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한 달에 2번은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걸 하고 있는데 캠핑도 가고 낚시도 가고 어떤 날은 시즌에 따라 축구나 야구를 보러 경기장을 찾곤 합니다. 덕분에 요즘은 아들이랑 더욱 돈독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혼 전에는 솔직히 귀찮고 힘들어서 그런 건 아빠 몫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없다 보니 우리 아들만 그런 것들을 못할까봐 저는 힘들어도 아들과의 약속은 칼처럼 지키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제 노력을 아들아이가 다 알아주더라고요. 솔직히 남편보다 아들이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 이렇게 되기까지 저는 이혼 후에도 노력을 쉬지 않았는데 저랑 이혼한 남편은 상황이 더욱 나빠졌어요. 그 이유는 제가 우려한 일이 무슨 예언처럼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결국 저랑 이혼하고 사채까지 당겨 쓴 남편은 피해자 중에 가장 큰 피해자였는데 신우를 홀린 그 사기꾼은 완전 전물 방울뱀이었어요. 한 번에 여자 셋을 작업해 돈을 뜯어 사기를 쳤는데 남편이 그토록 좋아했던 그 차도
그 남자의 차가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 차는 그 남자한테 잘못 걸린 여자 중에 한 명의 소유로 빚을 못 갚아 수배된 차량이었는데 이 남자가 번호판만 갈아 끼며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녔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더는 어려울 것 같으니 그 차를 제 남편한테 인심 쓰듯 버린 건데 이 바보가 그걸 모르고 전국 방방곡곡을 타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걸렸고 그놈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는데 이미 돈은 다 뜯긴 뒤였죠. 20억만 송금해주면 급한 불을 끄고 금방 갚아주겠다고 했던 그 방울뱀은 그대로 잠적해버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돈 20억과 혼수랑 예단한다고 쓴 돈까지 시댁 총 빚은 이자까지 합쳐서 30억이 넘었다고 했는데 시댁 집도 날아가고 남편 급여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상황이 파국으로 치달았다죠. 그러니 양육비는 고사하고 당장 돈이 필요했던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미쳤나요? 어차피 제가 도와준다고 해결될 빚의 단위도 아니었죠. 더욱이 저는 애랑 살아야 하는데 절대 그런 눈먼 돈을 해줄 수가 없다 단번에 잘랐고 그 뒤로도 한동안 남편의 돈 빌려달라는 연락은 끊이지 않았어요. 사채까지 썼으니 감당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런데 정작 이 사단을 만든 신우는 야반도주하듯 도망을 갔다고 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가장 피해가 적었던 사람은 신우였죠. 가진 게 없고 신용 자체가 없다 보니 자기 가족들만 피해를 입히고 자기는 말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엔 식구들이 전부 신우만 원망하고 신우한테 나가서 일해서 생활비라도 내놓으라고 하니 그거 싫다고 도망을 갔다고 했는데 아니 학벌이 좋으면 뭐합니까? 저런 인간 쓰레기인 것을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자기는 학벌이 좋으니 어디를 가서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을 건데 이거를 듣고 있다면 딱 한마디만 해주고 싶네요. 야, 너는 네 가족 망하게 해놓고 토끼면 다냐? 네가 착각하고 있나 본데 아무리 네 학벌이 좋다고 해도 넌 안 돼. 네 인생은 이미 글렀어. 이 말을 얼굴 보고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살짝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는 확신해요. 분명 그 얼빠진 신우는 어디에 가든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하고 까불다가 개망신 당하고 살 텐데 그런 신우를 보면 공부만 잘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학벌이 좀 딸리면 어떤가요? 올바른 정신으로 성실하게 살면 저런 인간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 아들에게 공부할 생각이 없는데 부디 우리 아들은 아빠랑 다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 힘으로 성실하게 많은 것을 이루고 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 연락이 끊긴 지는 오래되었어요. 돈 빌려달라고 한참 매달릴 때 외면했더니 그날 이후엔 연락이 끊어졌거든요. 그리고 연락하면 돈 타령할 게 빤했기에 저도 남편한테 연락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게 벌써 3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이 지금은 뭘 하고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는데 뭐 그 많은 빚 갚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부모님도 이젠 의지할 곳이 자기 아들밖에 없으니 남편만 고생하고 있을 게 뻔하겠죠. 그러니 어찌 보면 제가 아들 양육비를 받을 확률은 희박한데 그냥 지금처럼 아들과 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나중에 원해서 아빠를 찾고 만난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일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우리 아들 허파에 바람만 들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때 분명히 봤거든요. 멀쩡한 사람이 허파에 바람 들어 인생 망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신념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남은 인생도 아들과 행복하게 열심히 살고 싶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목표가 얼마나 달콤하고 보람있는지 아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탕을 꿈꿨던 전 남편과 전 남편의 가족들이 자기들이 틀리고 제가 맞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며 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게 제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상 제가 정신 나간 신우 때문에 이혼하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과 행복,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